1970년대 저는 꿈 많은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해 사생대회에 자주 나갔고 늘 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될 거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 말이 제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습장에서 시작된 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6살 어린 동생을 대신 돌보며 자랐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동생이 원하는 건 거의 다 해줬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동생도 옆에서 따라 그리곤 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었기에 더 많이 사랑했고, 동생은 제 그림을 보며 자연스럽게 저를 닮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는 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양 화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캔버스 앞에서 그림과 씨름하며 더 좋은 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책상 위에 연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연필로 그린 청초한 여학생의 얼굴이 있었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니? 그러자 브룩실즈, 비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 같은 연예인 표지 연습장이 유행이라며 사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에서 쉽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화폭을 꺼내 그 연습장 속 소녀를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얼굴이 훗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되리라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습장 그림 주인공이 내 친구 딸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 속 소녀가 실제 사람이며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다니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3년 후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습니다.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운명을 만났습니다.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도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바로 연습장 속 그 소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니네 학교 서양화과에 그 아이가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연습장 속 그 인물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사실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전 그녀에게 다가가 미자 이모님 따님이라던데 반가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네, 안녕하셔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름 없는 그림이 사람의 온기를 얻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선혜와 점심이라도 함께 먹으려 했지만 그녀는 늘 바빠요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는 거리. 아직 제 마음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혜는 경영학과 미남자와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설 자리는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니네 학교 다니는 그 아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말없이 상복을 챙겨 장례식으로 향했습니다. 선혜는 많이 울어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문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림 속 소녀의 마음 깊은 곳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뒤에서 오빠라는 부름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선혜였습니다. 그날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내일 점심 제가 사드릴게요.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계기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둘지 않고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함께 걷는 길이 늘 추억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에게 선혜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곁에는 조용히 응원해주는 선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래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보래요. 미자 이모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지만 이번엔 큰 집안이 중매를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은 이모 눈에 안 차시나 봐. 보고 싶으면 봐라. 저는 그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리란 걸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 사랑은 처음 금이 갔습니다. 결국 선혜는 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집안 셋째 아들이었고 유학까지 함께 가게 되었죠. 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연습장 표지를 펼쳐만 놓고 한 줄의 선도 긋지 못했죠. 화면을 바라볼수록 마음에는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부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붙잡아야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선택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잃는 길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연습장이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제 젊은 날이 머물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눈빛만은 제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이쁘고 착하던 선혜는 잘 살고 있겠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내 마음에 가장 조용히 자리했던 사람, 그리고 끝내 붙잡지 못했던 사랑. 그 연습장은 아직도 제 첫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